지연은 오랜만에 고향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들이 펼쳐진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엔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아버지 한성배 선생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고 급히 내려오는 길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회사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고향에 내려온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거든요. 한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나 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을 보니 지연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상주로서 예의를 다했지만 마음 한켠엔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했거든요. 장례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오빠 상우와 작은오빠 상준, 그리고 어머니까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상속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먼저 챙기시는 아버지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큰오빠 상우가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유언장을 펼쳐보니 대체로 예상대로였어요. 큰오빠에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작은오빠에게는 예금 통장과 목돈이 돌아갔죠. 그런데 지연에게 남겨진 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야산 300평과 그 위에 있는 조부모님 묘 하나였거든요. 이게 뭐야? 작은오빠 상준이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어요. 산이라니 그것도 묘까지 딸려서 이거 관리비만 나가는 거 아니야? 큰오빠 상호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왜 너한테 그런 걸 줬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그 산에선 뱀이나 나오겠다. 그냥 방치하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팔 수도 없는 땅이잖아. 어머니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자애한테 산은 뭐하러 줘. 관리도 힘들고 혼자 올라다니기도 위험할 텐데.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이런 유산을 남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빠들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받았는데 자신에게는 관리비만 들어갈 야산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혼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길이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어린 시절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조부모님 묘소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손질하셨던 터라 묘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묘 뒤편으로는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돌담이 있었고 잡목들도 적당히 정리되어 있더군요.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걸 저한테 남기신 걸까요? 지연은 묘 앞에 앉아 아버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과묵하셨던 분이라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평소에도 공부나 열심히 해라, 건강 챙겨라 같은 짧은 말씀만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아버지와 함께 이 산을 오르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많은 말씀을 해주셨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아버지와 가장 긴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아, 이 산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자리란다.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야. 그때까지는 누군가 묵묵히 지켜야 하는 거고.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하셨던 또 다른 말씀도 기억났습니다.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단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게 진짜 공부야. 지연은 묘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곳을 그토록 아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마을 전경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초록빛 논밭과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굽이굽이 흐르는 강줄기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혹시 아버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 지연은 묘비에 손을 대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마음속에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 소중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빠들은 이미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장맛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어요. 지연은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의 묘소는 괜찮을까 싶어서 말이죠. 아버지가 평소에 관리를 잘해오셨지만 이런 폭우가 계속되면 산사태라도 날지 모르잖아요. 비는 이틀 밤낮을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폭우는 오랜만이라며 혀를 찼어요. 하수구에서 물이 넘쳐나고 논밭도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산사태주의보까지 발령했죠.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셋째 날 새벽 드디어 비가 그쳤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겨우 잠들려던 찰나에 누군가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지연아. 이웃집 강만식 아저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더군요. 평소 침착하신 분인데 이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뒷산에 뭔가 나왔다. 얼른 와봐. 강만식 아저씨는 새벽 5시쯤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뒷산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봤더니 폭우로 인해 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강만식 아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찍혀 있었어요. 조선시대 양식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들, 붉은 벽돌 같은 것들, 그리고 무언가 글자가 새겨진 듯한 석비 일부까지. 마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바로 내 할아버지, 할머니 묘 뒤편이야. 산사태로 흙이 밀려 내려가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돌무더기가 완전히 드러났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거지. 지연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강만식 아저씨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산길이 비 때문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곳곳에 물이 흘러간 자국이 남아있고 나무들도 몇 그루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길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올라갔어요. 묘소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던 묘 뒤편. 비탈면이 크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거대한 돌무더기가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사이사이로 오래된 유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였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지연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엄청난 발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만식 아저씨의 조언에 따라 지연은 곧바로 지방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혹시라도 중요한 유물이면 큰일 나거든. 나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아저씨의 신중한 판단이 옳았어요. 이틀 후 문화재청 조사단이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장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인 오선우 연구원이 지연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모르니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야겠어요.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유물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조사단은 즉시 현장 주변에 펜스를 치고 임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예비조사에 들어갔어요. 지연은 매일 산에 올라가 멀찍이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붓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일주일간의 예비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해당 부지에서 조선 후기 문화재금 유적지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 후 국가 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 행위가 전면 제한됩니다.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리고 마을에 퍼지자 지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던 큰오빠 상호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야, 지연아. 뉴스 봤어. 그게 진짜야?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며?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사 중이라고 해. 확실하지 않긴 뭐가 확실하지 않아. 당장 내려간다. 이거 제대로 처리하면 엄청난 돈이 될 거야. 작은 오빠 상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연아, 그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문화재 나온 땅이면 값이 하늘 높이 뛸 텐데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아직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신문에서도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잖아. 이틀 후 두 오빠가 모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곧바로 뒷산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이 땅이 얼마나 큰 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뭔가 아셨던 거 아니야? 상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아니, 그럼 왜 하필 너한테만 그 땅을 줬겠어? 분명 뭔가 알고 계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 안 하시고. 상준도 거들었어요. 맞아. 이상하잖아. 우리한테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나 부동산 주시고 너한테만 그런 걸 남기시고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야. 지연은 오빠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이 땅을 물려주셨는지. 뭔 소리야? 아버지는 돈을 벌라고 이 땅을 주신 게 아니야. 지키라고 주신 거야.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존하라는 뜻이었을 거야. 하지만 오빠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벌써 상속 무효 소송 얘기까지 꺼내며 지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너무 큰일이야. 가족끼리 제대로 논의해야 해. 일주일 후 문화재청은 정식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들과 전문 발굴팀, 각종 장비들이 몰려들었어요. 지연은 매일 산에 올라가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고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발굴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 의서들이 보관되어 있던 석실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학 기록이 새겨진 석판들과 각종 의료 도구들까지 나왔어요. 오선우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발견이에요. 조선 후기 지방 의학의 실상을 보여주는 극히 드문 자료거든요. 특히 이런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경우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굴 소식을 들은 강만식 아저씨가 오래된 노트 하나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진 노트였는데 아저씨가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아, 이거 내 아버지하고 내가 함께 쓴 기록이야. 한 10년도 더 전 일이 될 거다.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증거였거든요. 이 자리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의학서적을 보관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 눈을 피해 소중한 자료들을 땅속에 숨겨둔 것 같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발견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터를 잘 지켜야 한다. 강만식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 땅을 물려주신 거였군요. 맞아. 내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길 너만이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하시더라. 돈 때문에 성급하게 팔아넘기지 않을 거라고 믿으신다고. 지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틀 후 큰오빠 상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연아,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큰 일이야.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상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제발 아버지 뜻을 생각해봐. 아니야, 아버지께서 이런 중요한 땅을 너 혼자 갖게 하실 리 없어. 분명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으셨을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능력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나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작은 오빠 상준도 거들었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더욱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곧 땅의 활용도가 극도로 제약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은 이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오선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은 물론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지 못해요. 심지어 담장 하나 세우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재산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대신 문화재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고요.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빠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어머니마저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설득하려 들었어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갈 뿐이야. 관리비에 보험료에 온갖 비용만 들어가고 차라리 오빠들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내 아버지 뜻이 뭔지 누가 정확히 알겠어? 죽은 사람 말은 산 사람이 해석하는 거야. 내가 고집부리면 가족이 다 갈라져. 밤마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산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니 가족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가족의 뜻을 따르자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뒷산에 올라갔어요. 발굴 현장은 두꺼운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경비원이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부모님 묘 앞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이 땅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답변 같았어요. 지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정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상준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넌 참 고집이 세다. 가족보다 죽은 땅이 더 소중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설득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넌 참 별나다. 지연아, 내 고집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구나.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땅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 의미 있게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문화재 발굴이 마무리되자 지연은 오선우 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곳을 기록관 겸 치유 쉼터로 조성하면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발견된 의학 자료들을 전시하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버님의 뜻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오선우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지연은 개인 재산을 털어 작은 한옥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통 건축 양식을 따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어요. 건축 허가부터 설계 자문까지 도움을 주었거든요. 몇 달 후 한성배 기념 전통의학 기록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발굴된 의학 자료들과 아버지의 진료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온돌방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지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역사 수업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후세에 전해주려 했는지 함께 알아보자며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강만식 아저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지연이가 참 잘했어. 이런 곳이 있으니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선우 연구원도 지연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어요. 당신도 그렇고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가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기록관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빠듯했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벅찼어요. 전시 해설부터 시설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기록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많아졌어요.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의 기록관 운영 사례가 전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거예요. 문화재를 지키며 지역 공동체를 살린 모범 사례, 개인 이익보다 문화유산 보존을 선택한 용기 있는 시민 등의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연이어 다뤄졌습니다. 곧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 보존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시상식 당일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상패를 받는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문화유산 보존을 선택한 용기와 지역사회와 함께 그 가치를 나누고자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오빠 상우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뉴스 다 봤어. 정말 축하한다. 우리가 너무 몰랐나 보다. 오빠, 미안해.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너만이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거구나. 며칠 후 작은 오빠 상준도 직접 기록관을 찾아왔어요.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곳곳에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진료 일지가 전시된 코너에서는 한참을 머물렀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이런 걸 혼자 다 해낸 거야? 누나, 정말 존경해. 상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상준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전혀 이해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버지가 왜 너한테 이 땅을 맡기셨는지 완전히 알겠다. 우리는 평생 생각도 못했을 일을 해냈잖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조용히 기록관을 찾아오셔서 전시된 아버지의 기록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더군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진료 일지와 환자들에 대한 세심한 기록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연아,
내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정말 몰랐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는지. 전시 케이스 안에는 아버지가 쓰신 진료 일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조상들의 지혜를 현재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낀다. 이 모든 것이 후세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가장 믿었었나 보다. 겉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구나. 너만이 이 뜻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조부모님 묘소에 올라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소가 되었어요. 묘소 앞에 작은 꽃병을 놓고 들꽃을 정성스럽게 꽂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로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남기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라 이 따뜻한 마음이었구나요. 조상을 공경하고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마음 말이에요. 저 멀리 기록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몇 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고 계시겠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랑 흔들었어요. 지연은 그 소리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깊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진짜 유산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자신에게 그리고 그 소중한 뜻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신 아버지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말이에요.